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적용된 시기와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 고등학교에 편제의 변화가 훨씬 더 많아서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제가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야 될 건 고등학교 편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 즉 편제 적용 시기는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총론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로 2003년도에 등장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7차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2, 3학년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제시하고 체육과에 일반 선택 과목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고등학교에 편제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 편제를 묻고 있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에 교과 활동 중에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일반 선택 과목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걸 묻고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통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하면 요거랑 요걸 쓰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도 문제냐면 2008년도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체육과 선택 과목의 명칭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명칭은 체육과 건강,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명칭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과, 자, 안 보이실 테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심화 선택 과목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체육에 대한 이론과 체육에 대한 실기를 작성하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건 이번에는 2007 개정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가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무슨 교과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교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보통 교과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있네요. 선택 중심 2007 선택 중심 교과의 보통 교과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화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네는 모두 다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자, 문제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보통 교과에는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진로라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틀렸네요. 아까 무엇으로 바꾸어야 되냐면 과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과학으로 바꾸셔야 한다고요. 그쵸?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에 변화가 훨씬 많다? 고등학교에 변화가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아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문제 중에 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쭈루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육은 체육, 예술, 교과 영역에 속하고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이라는 과목이 개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과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밑에 있는 것처럼 10년도 10학년은 체육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 12학년의 선택 과목은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과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공통 선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체육은 선택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체육에서부터 체육 탐구까지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4개가 됐으니까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09 개정이고요. 얘는 A는 2009 개정이었고 얘는 2007 개정이었고 얘는 2015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따라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오늘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시간 배당 기준과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가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없었고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자,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9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네요. 자,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 여기에 보시면 무슨 군제를 따랐냐고 하면 학령군제를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학령군제, 즉 2015도 무슨 군제를 따르고 있냐면 학령군제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2015에서 적용받았던 학령군제가 2015에도 그대로 내려오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만의 특징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2009 이전, 즉 다시 말하면 2009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좀 할게요. 단위배당, 시간배당 기준은 2009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학년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2009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통합해서 제시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7차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2007로 보여드릴게요. 자, 2007. 자, 중학교 1학년은 102, 중학교 2학년도 102, 중학교 3학년은 68. 이렇게 학년별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02시간, 102시간, 68시간을 더하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72시간이에요. 그래서 학년별로 구분해서 제시했어요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학령군이 도입된 2009 교육과정은 1에서부터 3학년을 통합해서 즉 하나로 묶었다의 의미고요. 몇 시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272시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총 이수해야 되는 시간은 중학교 1, 2, 3학년 구분했을 때도 272시간이었고 통합적으로 제시한 시간도 272시간이었어요. 그럼 시간의 변화는 총 시간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단순히 하나로 학년별로 제시한 거랑 하나로 묶어서 제시한 거랑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9부터는 학령군으로 묶었다, 학령군제가 도입되었다의 취지는 뭐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몇 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3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주에서 102시간을 만들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면 3을 해야 됩니다. 저 3이 뭐냐면 주당 수업 시간이에요. 따라서 주당 수업 시간이 3시간일 경우에 몇 주를 하냐면 34주를 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되냐면 10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냐면 1년을 얘기합니다. 1년을 몇 주로 놓고 보냐면 34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 1년을 52주 또는 53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뭐 봄방학 있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학교에 다니면서 학기로 정하고 있는 게 34주예요. 그래서 이걸 한 학기와 한 학기, 즉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학기는 17주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2학기 또한 마찬가지 17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두 개 더하면 34주가 되는 거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34주를 주당 3시간 수업을 하니까 주당 3시간 수업자리를 34주를 하니까 102시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8시간은 주당 수업 시간이 얼마냐면 주당 수업 시간이 2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68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2009 이전 교육과정까지고요. 2009 이후 교육과정서부터는 한꺼번에 제시를 합니다. 즉 학년별로 주당 몇 시간 수업하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학교의 특성, 교사의 특성, 학생의 특성별로 모두 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일예로 1에서부터 3학년까지 272시간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요거 주당 수업 시간이 얼마였냐면 3시간이었고요. 얘도 주당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었고요. 얘는 주당 수업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년 동안에 우리는 총 몇 단위를 하는 거냐면 주당 수업 시간이 8번 하면 되는 거네요. 그 8번을 3년에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맞나요? 662 맞죠? 네, 8.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당 8번의 수업을 합니다. 라고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하고요. 주당 2시간, 주당 2시간. 그러면 몇 번 해야 됩니까? 3학년 때는 예를 들면 주당 4번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총 272시간이 되니까. 즉 학년별로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 문제를 도입했다라는 얘기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시간표를 편성 배정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학교 현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인, 즉 수업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 자, 그래서 시간 문제, 즉 단위 배당 문제가 처음 등장했던 게 말씀드렸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서부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문제를 따르니까 학령 문제를 따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문제를 따를 거냐면 학령 문제를 따를 거예요. 그 문제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간 배당 기준이라고 썼잖아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를 얘기할 거고요.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거니까 몇 주가 기준이었냐면 1년이 기준이었고요. 그 1년은 34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학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한 개의 학기란 아까 말씀드렸던 17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건 주당 수업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학기가 기준이고 중학교는 1년이 기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문제를 고등학교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당 수업 시간을 몇 번 해야 한다는 말? 4번 해야 된다는 말. 됐습니까? 네. 그래서 17주 동안에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이 학기
그래서 주당 1시간 수업, 주당 1시간 수업, 주당 1시간 수업, 주당 1시간 수업을 하면 4단위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도 4시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래서 이 당시에 주로 많이 파행이 됐던 게 어떤 문제였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게 파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요걸 이렇게 하고요. 이걸 없앴어요. 즉 2학년 때만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체육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대입 때문에. 이런 문제점, 이런 파행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언제 이게 바뀌냐면 여기 가시면 문서 번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2-14호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31호부터 정확하게 구성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죄송합니다. 2013-7호군요. 자, 여기에 뭐라고 제시가 되냐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하나 또 들어오냐면 이런 말이 들어와요. 요건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학년군 단위를 따르고 있는데 체육이라는 과목은 최소 이수 단위가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는 되어야 되고 매 학기를 편성해야 됩니다 라고 제시가 될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2009의 교육과정에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기본 이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운동과 건강생활은 기본 이수 단위가 5단위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할 수 있습니다. 5단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한번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2단위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부터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8이 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운동과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은 2단위에서 이수할 수도 있지만 늘려서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5는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 체육, 탐구라고 하는 4개의 과목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 명칭은 그래서 모두 다 보통 교과를 따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육은 5단위, 즉 4개의 과목은 기본 이수 단위가 5단위고요. 체육과 운동과 건강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스포츠생활과 체육 탐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최소 3단위에서 최대 7단위로 끝낼 수 있고요. 얘는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단위를)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무슨 학기를 편성해야 된다고요?
매 학기를 편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샘플이 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이제는 다 적용이 됐으니까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이수 단위가 10단위여야 되고요. 매 학기 편성해야 된다는 이 말을 다시 풀면 4개 중에 최소한 과목은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에요? (6학기) 동안에 6학기 동안에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 요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체육이라는 과목을 최대 7단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 체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몇 학기 동안에 끝낸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학기 동안에 끝낸 거죠. 여기에 체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4, 5, 6이네요. 그쵸? 그러면 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7까지는 괜찮은데 8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한 과목으로 모두 즉 6개 학기 동안 한 개의 과목을 편성해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의 과목으로는 안 되겠네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학기에는 다른 과목을 편성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 3단위까지 할 수 있으니까 3 이렇게 바꾸셔야겠네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2단위, 이렇게 하면 4단위, 이렇게 하면 4단위니까 총 합치면 10단위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이고 매 학기 편성해야 된다는 이 조건부 때문에 이 조건부가 언제부터 도입이 되냐면 2009 교육과정에서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말을 바꾸면 3년 동안에 최소 2개의 과목은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문제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어디였냐면 여기에 있네요. 자, 이 문제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밑에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체육 교과를 3년 동안 총 10단위 이상 이수하게 조정하였고 매 학기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스포츠과학과 같은 과목으로 편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일반 과목에 대한 이수 과목은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고요. 처음 시간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아까 2017년도에 도입된 신입생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 교육과정을 따를 거고요.
여기는 2015 교육과정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는 체육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가와 나의 잘못 편성된 네 가지를 찾아 이유를 각각 쓰세요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편제와 단위배당 기준으로 각각 네 가지씩을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건 자, 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매 학기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다시 조건부로 써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매 학기 편성이 됐습니까? 매 학기 편성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최소 이수 단위가 10단위입니까를 묻고 있죠. 그냥 수만 세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 되는 거죠. 자, 1학년 때는 3, 2학년 때도 3, 3학년 때는 2네요. 여러분이 더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몇 단위밖에 안 됩니까? 네, 8단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점인 거죠. 왜요? 최소 필수 이수 단위가 몇 단위였는데요? 10단위였는데 몇 단위밖에 안 했으니까 8단위밖에 이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케이스예요.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두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두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최소 3년 동안에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네, 2개의 과목은 두 개 이상의 과목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5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처음 적용이 됐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시간 편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총론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 배당 기준과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배당 기준은 중학교는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34주, 고등학교는 1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단위, 즉 17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 확인하시면 됐었고 2009부터 매 학기 편성해야 된다.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이다. 따라서 얘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잘 하셔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